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서 29페이지 보시면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나오죠. 여러분들 보시면 29페이지요.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 독립세라는 것과 부가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럴 때 독립세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독립성 여부에 따라 세금을 독립세와 부가세로 우리가 조세를 분류하는데, 독립세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이 세금 부과에 독자적인 대상 물건이 있고 그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외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대부분 세금들은 다 뭐냐면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를 줄여가지고 자, 부가세 신고 얼마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세. 근데 부가가치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독립세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항상 제가 그랬죠. 줄여서 부가가치세를 부가세 이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와 헷갈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그냥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가 있는데, 자, 취득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 낼 때 그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목으로 정해진 그 부가세를 함께 내게 됩니다. 그럴 때 취득세 납세 문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과 지방교육세라는 것을 같이 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인데, 이 부가세들은 얘네들만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가 없어요. 항상 독립한 세금 받을 때 얘네들 부가세 받는 세금입니다.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요,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얘네들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 아까 시간에 봤는데요. 교교농 여기서 봤잖아요. 목적세인데 얘네들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국세 세목 중에서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인데 교육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독립한 세금으로 하는 그 독립세가 교육세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농어촌 특별세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를 꼭 기억하시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를 네 가지 중에서 또 찌찌 목적세 중에서도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인데 또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농어촌 특별세 조세 총론에서 만약에 농어촌 특별세가 나왔다, 줄여서 농특세요. 농어촌 특별세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족보를 좀 떠올리셔야 됩니다. 어떤 마을 그 입구에서 마을 어른들이 마을 입구에 모여가지고 평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의 젊은 애가 그 어른들 앞을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휙 지나가면 어른들이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씩 하죠. 쟤 누구냐 뭐 이렇게 하면서, 감나무집 아냐? 맞아, 감나무집 몇째 아들? 셋째 아들 하면서 싸가지 제 탓이었구나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어촌 특별세를 보시면 얘 뉘집 자식이냐 족보요, 국세고요. 그 다음에 교교농 목적세고요. 그 다음에 얘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입니다. 자,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항상 보시게 되면 조세 총론에서는 항상 반사적으로 이걸 떠올리고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교교농 할 때 그 목적세면서 독립한 세금에 부과받는 부가세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이거.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보시면요, 얘도 항상 족보, 뉘집 자식이냐 그러면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요. 지방세고, 그 다음에 또 찌찌 목적세고 또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네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뉘집 자식이냐 그러면 농특세는 다시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그러면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29페이지 맨 아래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독립세, 부가세 읽어보시되, 양가로 2번 부가세에서 다른 세금에 부과해서 과세되는 조세이다. 국세 중에서 밑줄이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에서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 당한다. 밑줄이요. 자, 그리고 족보 떠올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부동산 관련한 5개 그 본세목과 그 부가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본세목과 부가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부가세를 내는데 농어촌 특별세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 잘 모르겠으면 그냥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요거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심화과정이니까 조금 한번 깊게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표준세율이에요.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로 농어촌 특별세 계산되고요. 또 감면받은 게 있다 취득세를 그러면 또 농어촌 특별세가 또 부과돼요. 감면받은 세액의 20%로 농어촌 특별세가 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또 농특세가 부과되는 거고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그냥 표준세율을 2%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 농특세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니은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과기준세율을 특례세율을 다 배운 다음에 보시면 돼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 요 가로 내용도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 그러니까 100분율로 하면 2%죠.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의 20%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어지는 얘기들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요거만 읽은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얘기인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매매로 만약에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 자, 이 부동산이요. 일반적인 부동산이고요. 뭐 상가라고 할게요. 상가나 뭐 일반적인 건축물인데 1억에 취득을 합니다. 을이 1억에 매매로 취득을 해요. 매매로. 자,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렇게 계산돼요. 취득세는 자 봅니다. 일률 과정을 공부했던 분들은 좀 더 그렇고 처음 만약에 듣는 분이다 그러면 아직 일률 과정을 안 들었다 그런 분들은 편하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취득세는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되냐 이럴 때 취득 가격이요. 취득세는 취득 가격. 1억에 취득했다? 취득한 가격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는데 매매로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하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4%예요. 1억에 4%니까 취득세는 1억에 4%니까 얼마입니까? 1억에 4%니까 얼마예요? 400만 원이에요. 1억에 4%니까 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400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가 또 부과되는데 어떻게 계산되냐면 취득가격에다가요. 표준세율을 아까 몇 프로를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1억이 2%니까 200만 원이고 산출한 세액에 몇 프로로요? 10%로 농특세가 부과된대요. 그러면 200만 원에 10%니까 얼마? 20만 원에 농특세가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또 취득세는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농특세만 내는 게 아니라 또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도 부과되죠.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취득한 가격에다가요. 아까 표준세율에서 지금 매매로 인한 경우에 표준세율은 4%였잖아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래요? 1,000분의 20, 즉 2%를 빼래요. 1,000분의 20, 2%를 빼. 4%에서 2% 빼니까 2%고요. 자,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1억에 2%니까 200만 원이고 산출한 세액에 몇 프로로요?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 20%니까 얼마예요? 40만 원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억짜리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면 취득 관련한 세금은 취득세 400, 그 다음에 농특세 20, 지방교육세 40. 그래서 약 460만 원에 460만 원, 그러니까 약 4.6%의 취득 관련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매매로 인한 경우에. 그래서 460만 원, 약 4.6%의 취득 관련 세금을 낸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셔도 돼요. 자,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표준세를 몇 프로를 적용해서 계산한다? 2%로. 그래서 뭐 모의고사 같은데 문제 어렵게 낸다 그러면 이렇게 내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부과된다. O, X요.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이러면 틀려요. 표준세율을 반드시 몇 프로로 농특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그러면 틀리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그러면 틀려요.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세액의 10%로 농특세고,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세액의 2%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정도, 자, 여러 개 되시면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지금은 뭐 요거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고, 여름 정도 돼서 이런 것도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잘 모르겠으면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등록면허세는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등록면허세에게 20%로 부과돼요. 등록면허세 100만 원이면 20만 원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근데 이건 등록면허세 납부할세액에 20% 부과되는 거고, 농어촌 특별세가 또 부과될 수 있는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감면세액이 20% 부과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가세 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도 감면세액 2%입니다. 자, 취득세는 감면이 꼭 있든 없든, 감면이 있든 없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뭐만 부가세로 부과돼?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되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감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부가세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도의적분을 제외한 재산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순수하게 재산세 부가세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액에 납부할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목을 외웠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외웠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외웠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외웠냐면, 자, 재산세 부가세목은 이렇게 외워요. 잊으면 안 되는 이름이 있죠? 재진이.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이름으로 외웠어요? 종농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재산세 부가세목은 재진인데, 이거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로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액 20%.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 20%입니다. 어떤 수험생분이 글자가 틀리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암기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농특세가 종부세액이 몇 프로로? 20%로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는 종농이, 재산세는 재진이,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부가세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이걸 뒤바꿔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 부가세 연결이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예전에. 자, 그랬을 때 이걸 뒤바꿔서 낼 수도 있고, 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들, 예, 두 가지인데, 하여튼 이렇게 세목 이름을, 저 부가세목을 반드시 헷갈리지 말고 사람 이름으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시면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자,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감면세액이 20%로 부과됩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 농특세가 감면세액 20% 부과되기도 합니다.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는 감면받은 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얘네들은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지 감면받은 세액의 부가세는 없습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양도소득세, 예전에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로 부과됐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부가세목이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목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방소득세라는 세금,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요, 과세 주체는 우리 아까 지자로, 지자로 이름 시작한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얘만 틀렸어요. 과세주체가 지방소득세만 과세주체가 특광, 시군세였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특광, 도세였고, 얘만 특광, 시군이고, 얘 독립세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부가세 문제에서, 자, 소득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이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얘는 독립세로 전환됐다. 예전에는 부가세였었어요. 소득세나 법인세에게. 근데 지금은 독립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로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지방소득세, 예전에는 소득세액의 10%로 해서 지방소득세, 소득세가 만약에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 원. 소득세 만약에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을 자동 계산해 가지고 이제 계산되면 이걸 갖다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했었는데 몇 년 전에 독립세로 전환됐어요. 독립세로 전환됐으니까 원래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어야 되는데 한 번에 하던 걸 갖다가 세무서에 신고하던 걸 갖다가 따로따로 신고하면 불편하니까 유예 기간을 둬서 지금 같이 세무서에 원래 신고 납부했었는데 올해 2020년도부터는 이제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따로 이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간에 지방소득세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소액징수면제 적용. 자,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이따가 또 나오지만요. 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원칙적으로 소득세, 법인세가 신고 납부하기 하는 세금이라 얘도 원래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소액징수면제라고 해서 소액은 징수를 면제. 이따가 또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예, 세액이 고기소 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자, 지방소득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원래 신고납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될 때 800원 받으려고 1,000몇백 원 받으려고 고지서를 보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소액징수면제 원래는 재산세처럼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이 원래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 건데 지방소득세가 특이하게 소액징수면제가 적용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27회 때 이걸 물어본 건데 정답전으로 어떤 때 소액징수면제 하냐. 원래 신고 납부하는데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에서 봤더니 소득세 이 사람이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게 있어요. 그래서 통보받은 게 있는데 통보받은 자료가 있어요. 봤더니 소득세를 신고했으면 당연히 지방소득세 신고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했어요. 그러면 관할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서 부가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외적으로 이렇게 고지서를 보낼 때 그 지방소득세 세액이 자, 고지서 한 장당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딱 2,000원이면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이면 징수해야 하네요. 징수합니다. 그런데 27회 때 정답으로 나온 것이 다음 중 이제 지방소득세 설명 틀린 것은 그래서 지방소득세 고지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또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게 개인지방소득세고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게 법인지방소득세인데 법인지방소득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법인세가 우리 시험 범위에 제외됐으니까. 그래서 개인지방소득세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고요. 자, 그럴 때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나눠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해요. 여러분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혹시라도 지방소득세가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또 나올 가능성이. 근데 혹시라도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의 지역들 몇몇 다른 점들을 아까 봤던 몇몇 특징들을 빼놓고 웬만한 문제는 그냥 지문은 양도소득세 배운 지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하고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그러면 그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중에 따른 소득을 과세표준해서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 계산됐어? 그럼 그 1,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의 지방소득세 세율을 정해서 세액산출합니다. 무슨 얘기냐? 양도소득세 세율이 70%면 지방소득세 세율은 7%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50%면 얘는 5%, 양도소득세가 40%면 얘는 4%, 양도소득세 세율이 6에서 42% 초과도진 세율이다. 그럼 얘는 0.6에서 4.2%까지 이렇게 10분의 1 세율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자동 계산은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0만 원. 자, 양도소득세 100만 원이면 얘는 10만 원에 지방소득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자, 그런 거라는 거. 이런 정도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여러분이요. 지방소득세에 관한 얘기 30페이지 내용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소득세에 관한 요 내용들은 별표시해 놓고 좀 알아두시고요. 또 맨 위에 핵심 부동산 관련 본세와 부가세도 부가세 짝을 여러분들이 별표시해 놓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맨 아래 예제 문제 기본 이론 때 풀어봤던 거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세목별 부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득별세. 자, 표준세율을 아까 농특세 구할 때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표준세율 몇 프로를 적용하라고 그랬습니까? 2%를 적용해서. 그냥 표준세율을 적용하 이러면 틀려요. 표준세율을 2%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 농특세고,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했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 부과됩니다. 도시적분 제외한 재산세액 20%고, 소득세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소득세액의 10%예요. 맞습니까? 삑 무조건 틀려. 이거는 여러분, 이 문제가 세목별 부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독립세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문제 나왔으니까 무조건 틀렸습니다. 아까요 여러분들 봤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얘는 지방소득세 뭐라고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는 거. 자, 그래서 3번은 아니 소득세액의 10% 맞잖아요. 세액의 10% 세율 정도 되는 건. 부가세 문제, 세목별 부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니까 부가세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틀린 겁니다. 3번은. 그 다음에 4번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감면받은, 등록면허세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자, 납부할세 20%로.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특세가, 등록면허세 감면세가 20% 부과되고, 종부세 부과세는 어떻게 했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종부세액이 몇 프로? 20%.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31페이지 부동산 활동에 따른 활동 관련 조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아셔야죠. 우리가 이제 세법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해두시면, 세법을 공부해 두시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도 두고두고 도움이 되고, 여러분 또 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세법은. 자, 그런데 부동산 세법 알아두시면, 근데 세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그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실무에 나가면 고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세법이고요. 세금 관련한 걸 막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개사분들이 저는 그런 것은 그냥 세무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세무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넘기는데 사실은 뭐 맞습니다. 그게. 자, 어설프게 얘기하느니 그냥 아싸리 그냥 잘 모르겠으면 세무사한테 넘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되려면 손님들이, 고객들이 세금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대략적으로 부동산 취득할 때 납부할 수 있는 세금들, 보유할 때 낼 수 있는 세금들, 팔 때 내는 세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은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뭐 이게 비과세고 과세고 막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럴 때 최소한,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0회 시험에 또 그 전에 또 몇 년 전에도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자, 30회 시험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보유 이용 시에,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시험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교재 거기 31페이지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31페이지 표가 있잖아요. 그 세목 활동에 따른 세목의 분류 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서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예요. 자, 제가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줄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나머지 애들은요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이따가 나오지만 따로 보겠지만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만 딱 일단 기억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는 취득 시에만. 그 다음에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세 가지 딱 기억합니다. 재산세, 그리고 나오면 친구, 여러분 재산세 친구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보세요. 아까 지역자원시설세 찌찌 목적세였었는데,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특정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특정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돼요. 그러니까 재산세처럼 보유세인데, 앞으로 이제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요, 항상 공부할 때 옆에 누가 같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얘가 항상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 30회 시험에서도 얘가 보기에 깔려 나왔었지만 항상 제가 얘기해요. 재산세 나와 있는 곳이면 누가 나와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이 나와 있어? 그럼 재산세가 의뢰이 원래 나왔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세 가지요.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거 세 가지 딱 기억합니다. 이건 상식처럼이에요. 어떤 거예요?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나머지는 다 동시부과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양도시에만 부과됩니다. 거기 교재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다 굵은 글씨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것은 교재 31페이지 기본서 31페이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취득시에만, 보유시에만,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고, 나머지 애들은 동시부과되는 세금들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이걸 딱 기억하고 중심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교재 기본서 3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2페이지 넘어가니까 이제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이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를 갖다가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을 한번 설명드려봅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을, 자, 제가 따르게 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요걸 사진처럼 찍으셔야 되는데 머릿속에 한번 보세요. 부동산 취득과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양도에서요. 취득과 보유, 양도에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게 그러냐면 지방교육세가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세. 이 지방교육세는 보세요, 여러분. 부가세잖아요. 부가세. 근데 부가세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본세를 다 따라가요. 특징이 본세를. 자,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세를 다 따라가요.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아까 법에 정해진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같이 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일 때,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한번 볼까요? 그럼 다시 여기 볼까요, 여러분들? 지방교육세는 여기 보세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지방교육세 내잖아요. 재진이 재산세, 부동산 보유시에 재산세 낼 때 모두 같이 내요? 지방교육세도 같이 냅니다. 재진이.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이렇게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될 수 있는 세금이에요.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종합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얘네들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기 표를 봅니다, 여러분. 부동산 보유 중에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 보유 중에 부동산 임대업을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보유 중에 하는 거잖아요. 보유 중에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 시에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우리 같은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내요. 종합소득세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가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또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을 팔아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우리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소득세를 낼 때 모두 같이 내냐면 소득세 납세무자는 지방소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같이 냅니다. 또 이렇게 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같이 냅니다. 자,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도 보유와 양도에 이렇게 동시부가 됩니다.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그래서 취득 시에 부과되는 조세 고르라고 할 때 이 종합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인지세요.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보세요. 취득과 양도 시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어요. 인지세라고 그랬어요.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가 됩니다. 근데 보유시에도 부과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아니 법령에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와 양도할 때만 부과됩니다.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지세가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교재가 또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는 공부할 때는 일단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 시에만 동시 부과된다. 인지세가 원래는 유통 과정에서 나온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는 조세, 이게 통설적 견해고요.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근데 보유 시에도 부과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인지세를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봐야지만 답이 된다. 그럴 때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다고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시고요. 근데 공부할 땐 원칙은 하여튼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된다. 다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농어촌 특별세나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또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 소비세라는 세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그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그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우리가 지방 소비세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아요. 그래서 지방 소비세, 예, 부가세세 꼽사리 껴서 받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글자를 따서 보니까 농부지. 자, 농부요, 농부. 여러분, 제가 MBC TV의 그 전파 견문, 그건 또 아니고 다른 얘기고, 저 6시 내 고향이라고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연로하신 이제 부모님이, 그분들은 9시에 그 6시 내 고향이라는 걸 꼭 6시 되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댁에서 밥 먹을 때나 그럴 때 보면 6시 내 고향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근데 거기 보다 보면 한번 봤더니 어떤 부부의 그 일상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떤 농촌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농촌 부부 중에서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 동네에서 인기 짱입니다.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뭐 형광등이 고장났다, 농기구가 고장났다, 뭐가 어쩌다, 하여튼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아저씨한테 다 전화해요. 그래서 밭에서 부부가 일하다 말고 있죠. 전화가 딱 오면 이 아저씨가 알았다 그러면서 아저씨가 쏜살같이 가버려요. 그러면 그 혼자 이제 아줌마가 혼자 남아가지고 그 밭에서 뭐 이런 데서 농사일을 다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그 아저씨 강큰 아저씨야. 그냥 가버리면 뒷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 아저씨는 동네에서 인기는 좋은데 그 부인은 보니까 막 입이 한 대발 나와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봅니다. 동네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자, 어떤 아저씨요? 동네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요. 그래서 농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 동네 이름은 다 참견하고 취득, 보유,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사진처럼 다 기억합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어떤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외우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랑 같이. 보유와 양도만 동시 부과되는 것,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보유와 양도만. 취득과 양도만 동시 부과되는 것, 인지세,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요.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돌아오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에 딱 기억합니다. 그러면 아까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층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세. 이걸 딱 기억한 다음에 이제 동시 부과되는 거를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들을 다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교재 그래서 32페이지 1번 문제도 나와 있고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0회 문제입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30회 문제 한번 볼까요? 농어촌 특별세는요. 농부 아저씨잖아요. 다 끼죠? 당연히 부과될 수 있고.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죠? 그러니까 보유 단계 부과될 수 있고.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잖아요. 보유와 양도. 그러니까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자,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니까 얘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죠. 자,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농특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특성부동산 지역장 다 되네요. 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공부할 때도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딱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요 내용, 요 그림을 제가 머릿속에 새겨 넣으라고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30회 시험에서 요 문제 맞출 수 있었어야 됩니다. 요걸 떠올렸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제3절 조세부과의 원칙은 있잖아요. 공무원세법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중개사세법에서는 조세부과의 원칙은 01번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거, 요것을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묻진 않고 간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이요. 요거 제가 취득세 할 때 강론에서 설명드립니다. 나머지는 다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제4절 조세 관련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조세 관련 용어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요. 35페이지 내용도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36페이지 법정 신고기한 있죠? 신고기한. 요거는 이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신고기한. 요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시 하시되, 다만 요건 강론에서 다 공부하고 하는 거니까 1, 2월 과정을 수강했던 분들은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별표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13번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 납세자의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와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징수의 의무가 있는 자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 다음에 용어 설명 드릴 또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그 15번 조세의 징수 있잖아요. 별표시합니다. 또 별표시 조세의 징수에 여러분들이 별표시를 큼지막하게 여러분이 3개를 하시고요. 조세 징수, 요거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자, 넘어갔네요. 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그래서 그 징수에 관한 거, 요거 이제 징수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징수 방법을 제가 뒤에 게 나와 버렸네. 자, 징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요거 간접적으로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요걸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요,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라는 게 날라오는 세금이 있고,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자진해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걸 소개해 드릴 건데요. 고기 한번 또 드시고 집중력 떨어질 시간이 되셨는데, 계신 곳에서 또 편하게 목 운동 한번 하십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 한번 하시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돌리시고,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십니다. 제끼시고.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고납부 방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냐면, 한번 볼까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나온 건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 이렇게 해요. 지방세나 국세나 과세표준이라는 거 있잖아요. 과표라는 것을, 과세표준이라는 거, 여기에 결정이 되면,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세율을 해가지고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잖아요.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합니다. 요 과표라는 거, 여기에 이제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해서 우리가 세금 계산합니다. 근데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 어떤 세금은 납세의무자는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만이 요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어요. 세율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혀져요. 그래서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냐, 그 말은 이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아요. 즉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하는 그런 조세도 있고요. 또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만이 이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위에 같은 이제 징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 주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방세에서는 신고납부, 국세에서는 신고납세 이렇게 하는데 법령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용어를,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를 달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왜 용어를 달리하냐고요? 별거 없어요. 그냥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용어를 달리하는 게 있는데,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다시요. 신고 납부 방법은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신고 납부를 만약에 불성실하잖아요. 그럼 어떤 제재가 따르냐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가.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신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과세 주체, 과세 관청에서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다시 세금 계산해 가지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해 가지고 다시 세금 계산하는 곳에다가 요 가산세를 여기다 합해요. 그래 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계산됐어요. 법에서 계산했더니, 자, 신고는 불성실하고, 자,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 가산세 20만 원을 합해 가지고 납세 고지서 보낼 때는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내는 거예요. 120만 원 내라고. 자, 그런데 이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해요. 그럼 어떤 죄를 받느냐?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데 이렇게 가산세 적용되는데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세금을 자, 여기 잠깐 요까지만 제가 한번 다시 그러면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기 자, 보세요.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과세권자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 자, 이런 것을 지방세에서 금방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신고 납부. 똑같은 일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라고 얘기하지만 하여튼 신고 납부 방법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세금은 과세 주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있잖아요.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어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징수.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크게 징수 방법은 신고납부, 보통징수, 지방세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럴 때 취득세 같은 어떤 세금들은 보세요.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과세주체 신고납부는 신고납부 불성실에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 징수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미납부하면 가산금 적용되는데, 이렇게 자 봅니다.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이게 신고납부를 하는데,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니까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있고, 이렇게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해야 돼요. 이 가산세에는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 이 뒤에 나온 징수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이 앞에 가산세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원칙 이렇게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인지 그 예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게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냐, 이 예를 알아야 돼요.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자, 여기 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입니다. 그리고 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얘네들이 신고납부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특정부동산분이 아니라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요. 더 있지만 얘네들만 딱 알면 돼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얘들 신고납부입니다. 특히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취득세 본세에 따라서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양도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국세는 웬만하면 다 신고납부입니다. 웬만하면 신고납부예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신고납부고.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는 기초과정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고유서가 원칙적으로 날라오는 세금이에요. 근데 고유서 날라온 걸 휴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그런 국세입니다.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신고납부 방법입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들. 다시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눈을 감으시거나 눈을 그 천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천장을 바라보면서 한번 외워봅니다. 자, 신고납부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게 있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얘네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잘 모르겠으면 국세는 원칙적으로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방법이라는 거요. 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작에 납세 고지서를 발표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납부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있었는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그러면 가산금 적용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산세와 가산금이 어떤 구조 속에서 나오느냐? 가산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고요. 자, 납세 고지서를 발표해서 징수되는 세금,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을 때 가산금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때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국세, 정부부가세,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여러분, 아까 재산세 나오면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같이 따라다니는 친구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가 재산세 친구로서 보통징수합니다.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고 얘네들 또 보통징수로 징수됩니다. 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입니다. 여러분,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그때 다른데요. 어떤 얘기냐면 그때그때 달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방교육세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본세, 독립세요. 독립세, 본세로 해서요. 독립세라고도 하고 본세라고도 하는데 부과되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가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한번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본세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얘네들 본세를 부과된 부가세목입니다.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낼 때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낼 때 얘도 취득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또 얘네들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때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같이 신고납부를 합니다. 또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로 징수가 됩니다. 보통징수로. 그래서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 달라요. 무슨 얘기냐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MBC TV의 전파 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경규 씨가 사회를 보고 연예인 패널들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들이 장난감 자동차 타고 나와서 걔들한테 사전에 단어를 보여주는데 시청자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말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 강의를 처음 듣는 이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결론을 알고 계실 건데, 자, 처음 듣는 분들은 한번 맞춰보세요. 50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조그만 애가 어떤 단어를 보여줬더니 나와가지고 유치원 다니는 애가,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개요. 뭡니까,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은? 자, 그럼 못 맞춰요? 그럼 두 번째 힌트로 얘가 딱 나와가지고, 아빠가 던지면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그리고 놀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거? 부부싸움이요. 부부싸움이라는 단어를 보여주니까 얘가 이렇게 문제를 냈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유치원 다니는 애들, 똘똘한 애들 몇 명 뽑아서 부가세에 관해서 일일이 설명한 다음에 부가세란 말은 하지 말고 여기 나와서 어른들 앞에서 한번 힌트를 줘봐라. 그러면 걔가 딱 나와서 그때 달라요.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냅니다. 자, 부가세는 그때 달라요. 여러분들, 부가세들은. 그래서 부가세는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 징수할 수도 있고 성격,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다 부가세들은 뭘 따라간다? 본세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납부고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이렇게 보통 징수합니다. 자,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요. 더 있어요. 자동차세도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죠. 주민세나 더 있지만 여러분이 딱 요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징수하는 세금,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이 있다. 요렇게. 그 다음에 국세에서 정부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요.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부가세인데 납세의무자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정부부가세입니다. 또 상속세, 증여세도 정부부가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니까 그냥 그때 달라요. 농특세 같은 애들은,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은 본세에 따라서 그냥 그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뭐 보통 징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부세 부가세일 때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그냥 본세에 따라서 정부가 사는 거고, 그러니까 부가세들은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여튼 딱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국세에서 정부부가세는 국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신고기한 내에 일정 신고기한 내 상속 증여받았을 때 납세무자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신고된 것을 보고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부가세입니다. 다시요, 정부부가세는 국세 어떤 게 있다고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나머지 웬만한 국세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는 다 신고주의다.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여러분들 37페이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조세징수, 신고납부, 국세 신고납세, 의의, 신고납부란 납세무자가 납부할 조세, 과세금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세목, 지방세에서 취득세 밑줄, 등록면허세 밑줄,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머리글자 밑줄 동그라미 하시고요.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밑줄이고, 종부세, 신고납부 선택하는 경우 신고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요. 38페이지 보통징수 정부부가세요. 너무 빠르다고요? 다 설명했잖아요, 금방. 자, 보면서 밑줄 긋습니다.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조세 징수하는 것을 말하고, 해당되는 세목들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세, 이 정도 밑줄이고, 국세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징수 보겠습니다. 국세에서 원천징수라는 게 있어요. 징수 방법 요걸 좀 살짝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저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냐면 우리가 특별징수라는 게 있고요. 특별징수라는 게 있고, 특별징수. 그 다음에 또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요. 자, 여기 어떤 거냐면 똑같은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업주가 있잖아요. 자, 근로소득세. 우리가 근소세, 근로소득세를 요거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납세무자는 근로자예요. 납세무자는 근로자인데, 납세무자는 근로자인데, 징수의 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로소득세 납세무자는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무자죠. 근데 월급을 받을 때 보면 애초에
사업주가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 사업주요. 그래서 사업주 한번 봅니다.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국세, 소득세 같은 국세를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원천징수. 근데 사업주는 근소세만 떼는 게 아니라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서 냅니다. 지방세에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지방세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예요.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별징수, 지방세에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거기 양거로 3번 의 읽어보시고 세목에 보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건 뭐냐면 밑줄입니다.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에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밑줄이고, 지방소득세는 지금 소득세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줄이요. 소득세 일부까지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취득세는 25, 20년 때 한번 나왔었는데 취득세는 특별징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자,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 요거 등록면허세만 특별징수 규정이 있다는 거. 요거 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와 가산금 중요하죠. 16 가산세,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가산금 다 별표신데 특히 16 가산세 여러분이 별표 세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징수 방법 가산세, 가산금이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올해 2020년도에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관련한 얘기들을 잠시 쉬었다가 제가 38페이지 가산세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